저는 파워 J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할 일들을 정리해 놓는데요. 일정을 짤 때 진짜 소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채우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채워 넣으면 오히려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라떼 마시기, 맛있는 점심 먹기, 보이세요? 진짜 이렇게 소소한 일들을 채워놔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그런 큰 일들까지 같이 소소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첫 번째 일정부터 부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강의 듣기.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좀 여유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엄청난 결심을 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직무에 좀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학교 다니는 얘기는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일정표 짜면서 진짜 소소한 것들도 적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1km 걷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한 정거장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귀여운 거. 오늘 저의 하루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소소했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일단 중요한 일은 학교 수업 듣기, 학교 친구 만나서 스터디하기.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대 들어서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사이버대학교에 왜 입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일을 했어요. 제 전공 원래 영문과거든요. 근데 직무가 영문과랑 완전 관계가 없는 직무고 오히려 경영학과에 가까운 직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실의 벽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사이버대학교 광고를 보게 됐어요. 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요. 주변에서 사이버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막 더 타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꼭 가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죠. 4년제 학사 취득이 가능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공부를 병행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고민하자 이런 마음으로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이버대학교를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런 걸 다 찾아봤었어요. 일일이 꼼꼼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검색이랑 정보를 딱 끊고
온전히 제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공부가 뭔지 이런 걸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과가 저한테 제일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수진,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 학교 시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제가 원하는 교육과정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 딱 부합을 해서 결국 고려사이버대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하다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 정보나 또 후기 같은 걸 찾아보지 마시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 그런 필요한 교육과정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을 했다면 전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죠? 어떤 전형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 이런 것도 있고 각 전형별로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면 뭐 무작정 그냥 학교로 전화를 해보세요. 저도 전화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이버 대학교라고 하면 싸강, 사이버 강의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프라인 모임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그리고 축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학교 선배한테 들었는데 학생회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학생회에 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교의 최고의 장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탁과 수업을 진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오프라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할 때 티켓팅 같이 진짜 치열하게 하잖아요. 또 아예 탁과 수강은 금지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했는데 사이버 대학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강 신청하는 만큼 수업료가 발생을 하고요. 한 학기 들을 수 있는 이수 가능 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다는 거. 그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보면 장학금 받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나 싶어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나한테 맞는 장학 찾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확인했고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학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진학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고려라는 건데요. 고려대랑 이름만 같으면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고려 사이버대 학생이면 고대 도서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교우회관, 고대 의료원 이런 데에서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고대 도서관 정말 자주 가거든요. 책도 정말 많고 시설도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고려 사이버대학교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입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막상 다녀보니까 내가 왜 고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입학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질러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학교 생활해요. 오늘 저의 일상 그리고 고려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